인공지능이 우리 일을 다 해주는 세상.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과연 유토피아로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위험한 환상일까요?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동이 선택이 되는 시대. 이게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말하는 AI가 가져올 유토피아의 핵심입니다. 기술이 알아서 돈을 벌어주고 우리는 그냥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와, 정말 멋진 그림 아닌가요? 그 멋진 그림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또 가장 인기 있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겁니다. 보편적 기본소득, UBI라고 부르죠. 아니, 근데 그 많은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서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지지자들은 말하죠. 이제 세금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요. 인간의 노동이 아니라 인간을 대체한 바로 그 로봇과 인공지능에게서 세금을 걷자는 겁니다. 로봇세, 데이터세 같은 것들이죠. 로드맵을 보면 꽤 그럴듯해 보입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차근차근 도입하자는 건데요. 아주 낙관적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계획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부터가 틀렸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이제 좀 차가운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이게 우리 사회 안전망이잖아요. 이게 겨우 인구의 5% 정도를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AI 때문에 갑자기 실업자가 25%까지 치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 시스템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그냥 박살 날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제도의 차이가 확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빈곤의 함정이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제도는요, 수급자가 돈을 좀 벌면 지원이 또 끊기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UBI는 일해서 돈을 더 벌어도 기본소득은 그대로 주니까 오히려 근로 의욕을 꺾지 않는다는 그런 설계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그냥 코웃음을 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대량 실업사태가 터지면 세금을 낼 사람도 돈을 벌 기업도 다 사라지는데 대체 무슨 수로 그 천문학적인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그냥 근거 없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쩌면 이 기본소득 논의 자체가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좀 무서운 이야기죠.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라 통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일종의 사회적 진정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자리를 잃고 삶의 목적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사회를 뒤집어 엎지 못하도록 딱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돈만 쥐어주면서 조용히 관리하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섬뜩한 시나리오죠. 그래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UBI라는 저 멀리 있는 반짝이는 환상을 쫓는 동안 바로 우리 발밑에 있는 지금 당장 고쳐야 할 이 사회 안전망이 삐걱대고 무너지는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사실 한 나라 안의 문제잖아요. 이 논의는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을 놓치고 있습니다. AI 혁명은요, 단순히 일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판 자체를 뒤흔들고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암울한 시나리오 하나가 나옵니다. 일부 선진국들이 자기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이 AI 혁명의 고통과 혼란을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다른 나라에 떠넘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안정을 위해서 말이죠. 그 과정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첫째, 선진국에서 AI가 일자리를 싹 대체해요. 둘째, 로봇으로 공장을 돌리니까 굳이 해외에 있을 필요가 없죠? 생산기지가 다시 자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셋째, 개발도상국들은 유일한 희망이었던 경제 발전의 사다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들은 절대 만들 수 없는 선진국의 기술을 영원히 소비만 하는 디지털 식민지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이렇게 기회의 사다리마저 걷어차인 나라들, 그 끝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남는 건 완전한 사회 붕괴, 피로 물든 무정부 상태뿐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새롭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잔혹하기까지 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위기라고 불렀던 것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건 국가적 재앙이었죠. 하지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AI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관리해야 할 잉여 노동력이 적다는 것, 사회 안전망에 가해지는 부담이 덜하다는 것. 이게 과연 약점일까요? 오히려 AI 시대를 버텨낼 최고의 생존 조건, 일종의 전략적 이점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재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한 백년대계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다가올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정말 무겁고 불편한 질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혼란과 분개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동안 우리만 잘 살아도 괜찮은가 하는 질문 말이죠. 결국 AI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